원장의 보유 권한입니다. 이거는 추원이라기보다는 계약 연기라서 원장의 보유 권한이다. 불법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유아들을 볼모로 해서 교육계를 파괴하는 이미 이번에 무기한 입학 연기라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교육자인 포기한 것입니다. 네, 오늘 각급 학교 개학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교육부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우려된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선 그야말로 재난 문자였을 겁니다. 전국 상당수의 사립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가입 의무화 등 방침에 반발해서 개학을 연기한다고 하고 정부는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크게 이제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네.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현재 유치원 개학 연기 현황을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요 3,875곳인데요. 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한 365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네.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또 무응답한, 그러니까 우리는 개학을 연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은 유치원도 네. 120곳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정부 기준으로만 봐도 좀 상당하죠. 근데 여기에 또 한유총에서는 1,533곳이 개학을 네.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그건 해서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염려를 하셨는데요. 네. 우선 오늘 당일에 이 개학 연기를 철회한 유치원들도 꽤 나고요.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몇 개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는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네. 교육부가 그 정확한 수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10여 분만 지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유총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네. 지금 개학 연기는 물론이고 폐원 투쟁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 주말 집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입장이 지금 뭡니까? 우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국가관리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 네, 에듀파인을 지금 3월부터 200명 이상의 원생이 있는 그 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유총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굉장히 했는데 네. 그런데 오늘 그 일간지에 한유총이 어떤 광고를 냈어요. 네, 거기에 의견 광고 에듀파인을 실었더라고요.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유총의 입장을 보면 네. 가장 이제 주된 것은 본인들의 나의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지금 하고 있으니 내 사유재산을 들어간 부분, 내 사유재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투자금 회수에 대한 어떤 좀 기회를 달라라는 부분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표현을 보면 치킨집 같이 100% 개인 재산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선 네. 그냥 법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사립학교법상 유치원, 사립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이게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요. 비영리 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유치원장들이 이런 주장은 하는 것인가 하고 네. 살펴보면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유치원이 막 설립이 될 때 그때서부터 유치원은 여전히 학교였는데 이 유치원을 개인이 어떤 사업처럼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처음 측면이 분명히 시작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유치원이 이렇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윤을 원장이 자신의 주머니로 가져가는 이런 게 엄연하게 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제재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원금이
들어갔고요. 이게 연간 이제 조 단위로 들어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당연히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감시를 해야만 하고요. 해야죠. 네, 이렇다 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학교와 관련된 이 법적인 이 공공성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니까 쭉 사설학원처럼 운영해 오던 원장들이 이거 왜 갑자기 간섭을 하느냐.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고 보고요. 이 유치원 법적 특징, 법적인 이 원래의 법적 성질을 생각한다면 나의 사유재산을 보호해달라라는 분명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미 원장들에게는 보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는 상한선도 없습니다. 유치원 설립한다고 해서 그 토지나 그 건물을 뭐 국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이런 주장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자, 지금 정부도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유총이 강경하게 나오는 만큼 더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는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정부는요, 이 계약 연기에 대해서 네. 이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우선 계약은 3월 1일부터예요. 보통 3월 1일 우리 3일절에 쉬기 때문에 네. 3월 2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오늘이 끼어서 이제 되겠죠. 3월 4일이 된 3월 4일이 거죠?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바꾸려면 유치원 그 운영자치위원회, 그 운영위원회를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또 들고 있고요. 또 네. 임시휴일을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이건 또 그런 사정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계약 연기, 이번 사건과 같은 계약 연기는 이건 유아교육법상 위법이다라는 전제하에 네. 우선은 시정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유아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반한 경우에 기한을 정해서 제대로 시정해라, 그러니까 계약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시정 명령을 하루밖에 안 줬어요. 그 기한을. 네, 그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상 또 형사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고발한다. 입장이고요. 그 외에도 뭐 감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네.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당황스러울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당장 내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죠. 개원은 연기됐고 애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당장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요, 지금은 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긴급 돌봄 신청을 하면 긴급 돌봄. 예, 긴급 돌봄 신청을 하면은 네. 이제 주변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뭐 돌봄 교실 뭐 이런 곳에 이제 연계를 해서 네. 아이가 이제 긴급하게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연기를 하는 유치원들 중에서도 뭐 네, 자체 돌봄은 돌봄을 하겠다. 네, 자체 돌봄을 하겠다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 좀 상당하더라고요. 60, 지금 알려진 8% 거로는 네요. 거의 70% 가까운 곳에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이만 우선 돌봐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애는 봐주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데 아이들이 옮겨가거나 우리 유치원에서 계속해서 원생으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좀 있을 수 있겠군요.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는 사실 원화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타격이잖아요. 당장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학부모로부터의 어떤 원성, 사실 아이를 받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성을 좀 줄이고자 아니면은 좀 악화된 여론을 조금 더 좀 방지하고자 네.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계약 연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계약 연기가 뭐 지금 뭐 연 180 이내 180까지만 수업 일수를 채우면 되니까 뭐 6월 며칠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학부모가 당장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뭔가 다른 방안을 취하지 그때까지 그 유치원을 기다려줄 부모는 제 생각에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치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가 줄어드는 게 또 가장 큰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연기가 그때까지는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의 여론, 학부모들뿐만 아니고요. 여론이 좀 압도적입니다. 당장 학부모들이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이번에도 정부나 정치권이 밀려가지고 그 한유총 측 얘기를 들어준다면
거기에 대한 실망이 좀 더 클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는요. 아무래도 여론이 네, 지금 대부분의 받쳐주고 있는 것 여론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 10월에 처음에 그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 그 비용으로 예산으로 어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 뭐 명품을 구입하거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로서는 이거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고요. 학부모가 낸 돈으로 교육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정당하게 내 아이가 그만큼의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의미가 될 테고요. 또 유치원 부모를 두지 않는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내 세금이 제대로 안 쓰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여론이 아무래도 정부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계약 연기가 계속되면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학부모 그 유치원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배신자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유총 자체의 설립, 그 법인에 대한 설립 네. 이걸 취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유총 말고 지금 다른 유치원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유총 협상 말고도 창구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처음에 정부가 강경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약 연기를 한다면 네. 이건 어차피 불법이다라고 보는 게 아까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자, 이것은 민법 38조에서는 네. 어떤 공익을 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법인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네. 계속 계약 연기를 강행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설립 취소를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계약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절차대로 한유총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면 말 그대로 한유총이란 단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설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유총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실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문제는 제기됐는데 그때마다 유치원 단체 입김에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 온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반복되고 불거질 때만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작년 하반기에 뜨거웠는데 유치원 3법 지금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때도 바로잡지 못하면 정치는 오해하고 정부는 왜 있는 거냐는 비난에 직면할 겁니다. 이슈 완전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